안녕하십니까. 5천만 국민, 2,400만 북한 동포, 그리고 800만 해외 동포, 8천만 우리 민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방금 손상대 선생이 국민혁명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로 소개를 했는데 마침 오늘 여기 나오신 분 중에 다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후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좀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우리 국민대회 정규 연사로서 좀 시답잖은 다른 얘기도 해가면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은 대통령 한번 부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연설을 저 포항 영일만에 가서 하더라고요. 왜 무서워서 그랬는지 서울이나 아니면 DMZ 근처에 판문점 근처에 가서 연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위치 선정인데 어떻게 로케이션을 거기다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 청와대 그 뭐 연출 담당하는 아무개 그 젊은 애가 그쪽으로 가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궁색했습니다. 공교롭게 그 영일만은 제가 공군 소위로 근무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치를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병들의 상륙작전 설명을 그나마 붙여가지고 좀 생색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양반이 국군의 날 기념사 연설에 도대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써.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군 총사령관이 전쟁이 벌어졌던 경우에는 앞장서서 대한민국 국군을 끌어가야 할 사람이 적이 누군지도 얘기를 못하고 그냥 일본론적인 얘기만 하면 대한민국 군대는 당나라 군대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이죠. 누구든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인 안보 역량을 가지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만든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남이 써준 얘기나 써가지고 내일 모레 퇴임을 앞지는 대통령이 다행히 빨리 물러나기를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 안이라도 북한하고 무슨 정상회담 한다는 등의 그런 쇼 벌리지 말고 부디 자중자애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당나라 군대 얘기를 했는데 당나라 군대는 서기 655년에 안록산의 난이 벌어져 갖고 군대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냥 무기도 팔아먹고 그냥 뭐 계급장도 맘대로 주고 주변국 침략을 해도 맨날 당하기만 하고 그 안록산의 난의 그 후유증이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엉망진창인 군대를 가지고 당나라 군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당나라 군대 그 엉망이면서도 907년까지 나라가 끌어갔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오늘 현재 이 정권이 섰던 정치적 기반이 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탄핵으로 해서 광화문을 정교조와 민주노총과 그리고 동원된 중국 유학생 8만여 명이 동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돈을 많이 비싸게 내서 친여단체 가수들을 동원해서 온갖 쇼를 다 벌려가지고 탄핵을 완성시키는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돼서 어제부로 9월 30일부로 1644일을 감옥소에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감옥에 4년 6개월을 지내야 할 만큼 그 양반이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왜 우리 국민들은 어떤 개인과 어떤 정치적인 인물과 그런 사람들의 비극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다 그냥 잊어먹어 버려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이 기억의 스팬이 너무 짧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재가 그리고 사기가 야바우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서기 613년에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을 해가지고 수나라 군대를 그냥 착살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선 당나라 군대를 645년에 영조소문이 그냥 당나라 군대를 일패도지시켰어요. 그 다음에 당나라 이세민이 또 와서 또 안 돼가지고 눈 하나 화살 맞고 도망가면서 아유 절대로 고구려는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고구려가 내부 분열로 망했습니다. 나라는 외국의 침공에 의해서 망하는 것보다 내부 분열에 의해서 망한 것이 훨씬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당시에 고구려와 연맹을 추구하려고 갔다가 딱지를 맞은 신라 김춘추, 그리고 당시에 백제에서는 성충이라는 사람이 또 평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성충과 김춘추가 외교 경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김춘추가 좀 앞서다가 성충이가 와서 뭐라 하니까 영계소문이 또 삐져가지고 김춘추를 감옥소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둘 다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당시에 김춘추는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김유신 장군이 만여 명의 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에 있어서 통고했습니다. 외교하러 간 사람을 처형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감옥소에 집어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만약 이 불평부당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로 각오하고 만여 명이 평양까지 직진해서 우리가 다 죽더라도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다. 그런 엄포를 놨습니다. 영계소문이가 김춘추를 풀어줬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김춘추의 외교 성공 사만에 토기되는 김춘추를 자기 목숨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는 김유신이의 그 결사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춘추는 저하고 같은 먼데 일가되는 사람입니다만은 사만 통일의 진정한 영웅은 김춘추보다는 김유신 장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 혁명당이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 대회를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김춘추 비슷한 사람이 나올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배후에서 미는 김유신이 혹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가 예산이 55조 2천억인데 국방 예산이 2017년에 비해서 약 37%가 늘어났습니다만 대한민국 군대는 휴전선 DMZ 근처에 중요한 초소를 다 없애버리고 탱크가 밀어올 때 막아내는 탱크 차단벽도 없애버리고 저기서 쳐들어오면 그냥 하염없이 당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당나라 군대만큼은 못할지 모르지만 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군대가 되어 있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따라서 문재인과 그 아류들을 빨리 대한민국의 정치 국면에서 솎아내는 것만이 이 역사의 정통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군연회를 통해서 각 후보의 국방 그 방법을 봤더니 볼만해요. 이재명은 전술 핵을 배치하자.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좀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가지고 저 난리를 치면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상상되는 것이 몇십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재미 유명한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반은 핵폭탄 만드는데 세계에서 첫째, 둘째 가는 기술자예요.
그 양반을 비밀리에 접촉해가지고 그 양반을 귀국시키도록 작업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꼴은 됐는지 그 양반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미국 CIA에서 작업을 했는지 아니면 북한 당시 김일성 커맨드가 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은 니들이 자꾸 핵무기 만들고 어쩌고 딴소리하면 우리도 핵무기 만든다는 그런 각오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병역 의무에 따르는 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영 장난 같은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복무 중에 자기개발 활용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건 사실은 몇십 년 전에 제가 한 얘기입니다. 저는 군 복무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군대를 갈 연령이 되면 특별하게 취직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군대에 가서 군 복무하면서 자기의 특기 교육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금을 상당히 올려줘라 이거예요. 오래전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새 문재인이가 병장 67만 6천 원 준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그거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로 병장을 예를 들자면 우리 느낌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받게 해가지고 그중에 한 20이나 30만 원은 자기들이 현금으로 해서 쓰게 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시키는 거예요. 한 7, 80만 원. 그러면 18개월, 20개월 되면 그것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사회에 나가면 그래도 주머니에 몇 천만 원 있으니까 좀 든든해요. 그렇게 직업의 기회도 열고 또 나와서 새로운 직업을 잡는데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 의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좀 제 다음에 우리 박찬정 선배님이 나오시는데 박찬정 선배님이야 분명히 군대 가셨을 거예요. 법무정교를 가셨죠. 제 또래는 제 정치학과 30명 중에서 군대를 간 사람이 반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큰 돈이죠. 한 300 내지 500만 원만 주면 그냥 제대증을 샀어요. 아유 웃기고 자빠졌어. 아유 그 시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쓱 자랑해서 보여주고 그랬어요. 한심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켰는지 신통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군대 갈 사람이 적습니다.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군대외 지원병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한 의무의 병역 수당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문제도 솔직하게 말하면 아파트의 이 북새통이 모르긴 하지만 한 20년 정도 되면 자연으로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 차지합니다. 지금도 아파트, 적은 아파트는 비어있는 게 많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6,800개가 경기도에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문제도 인구의 증가에 따르는 대책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아파트 지돈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 국민 여러분 내가 500조 내갖고 100만 동을 만드는 거 그거 전부 허풍입니다. 자기가 돈 내는 게 아닌데 그냥 허풍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아파트도 아파트 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리고 상속세를 내리고 그래서 아파트의 투기의 가능성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믿어가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특히 30몇 조 54조 중에서 35% 54조 2천억 중에서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은 병역에서 예산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요새 여러분은 아시죠? 구축안 만들어가 몇 대가 내리 그냥 엉터리로 만드는 거야. 방상업체에 잘못해갖고 사꾸라진 하는 놈들은 감옥에 몇십 년 집어넣어야 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어디 가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에 관계되는 것에 문제를 삼는 사람. 그리고 법률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하는데 변호사, 검사, 판사, 시장, 군수하고 같이 얽어서 저 대장동처럼 아우성 치는 사람들은 그의 나머지 생애 부분, 세상 떠날 때까지 영어로 말하면 the rest of their lives 감옥소에 보낼 각오로 감옥소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거 끊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웃기고 자빠져가지고 무슨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막 날 저 감옥서 넣어서 7년, 8년, 10년 하다가 몇 달을 보면 거리에 돌아다녀. 야, 이거 웬일이야? 특사 받았습니다. 다 이래요. 이게 법에 권위가 없어요. 아까 우리 방금 웅천 스님이 여기서 외치고 가셨죠? 대법관들이 선거사범을 안 해요. 김명수를 탄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욕은 많이 했지만 저는 국민의힘 나중에 또 우리가 협상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조금 적게 하자면 그래도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윤희수 의원도 있고 곽상도도 있고 다 눈치 보고 나가잖아요.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이요. 국회의원직 버리고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적어도 최소한도의 책임은 지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곽상도가 만약에 법률적인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적어도 책임을 질 줄 아는 거예요. 민나 도로보대에서 전부 도둑놈들이야.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도 안 돼. 저 하는 거 보니까. 한신무인직이에요. 뭐 그저 앉아서 대통령 후보들 탄핵한다, 지명대회 한다고 토론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했습니다만은 무슨 대학생들 학술 토론대회 비슷해요. 진짜.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대학 시절에 제가 대통령상이 유일하게 있었다는 육군사관학교 토론대회 대통령상을 연 2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만도 못해 하는 것이. 아주 웃겨.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국군의 날을 다시 맞이하면서 이 나라에게 강군이 있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병력도 많이 보충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군대의 최고 사령관과 그 지도부가 그 군대를 확실히 끌어가지고 무엇이 우리의 적이고 무엇이 우리의 동맹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니까 부산에서 지금 왜군이 올라오는데 서울에 있었던 선조라는 것은 뭐가 빠지게 도망쳐갖고 신우주로 도망갔어요. 신우주로 도망가서 뭐 쫓아온다고 하니까 그 건너편 중국 그 지구대 사령관한테 우리네 거리 좀 건너가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거절하면서 명분이 뭐 여보시오. 명세 왕이라는 사람이 물러나가면 되겠어. 그렇게 망신을 당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조선군대를 끌어갔겠습니까? 자, 이승만 대통령을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더 악조건 쪽에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도 사쿠라 비슷했고, 그리고 뭐 그날은 전부 휴가 다 보내고, 국방장관은 큰 소리 빵빵 치고, 우리 아침에 공격하면 아침은, 새벽에 공격하면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우에서 먹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고 염려 없습니다. 각각. 근데 딱 벌어지니까 군사분계선이 침범됐다는 것도 한참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영향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각 메가드에 전화가 야 메가드 나 좀 만나자. 그래서 수원 비행장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막 인민군의 공격이 치열했어요. 총탄이 날라오고 비행기가 뜨고 그랬을 때도 그 속에서 적지에서 만났어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메가드가 성큼성큼 걸어와. 타고 봐서 메가드 제너럴 당신 지금 보리밥 받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식거리야. 우리 비켜서 돌아와. 그러니까 메가드가 속된 말에 약호가 팍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급할 때도 아쉬운 소리 할 때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러한 결기와 위엄과 품격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문재인과 그 아류들이 대한민국 청와대 근처에서는 절대로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들어야만 이 나라가 산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이 저 사람 간당간당해서 혹시 후보가 될 듯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후보가 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후보가 바뀐들 저 사람들 절대로 이 나라의 대통령직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하나만 더 드리자면 부정선거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됩니다. 1년 전에 열심히 제가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더니 이제서 그냥 뒷북치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십시오. 부정선거를 가지고 이걸 다 뒤집어 엎자. 그것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정선거를 잡아야 하는 일하고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 일이 이 두 가지가 상호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 배타적입니다. 부정선거 너무 열심히 이거 하다 보면 대통령 선거 제대로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승화시켜서 대법원에서 나오는 개표 재판 이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우선 작년에 부정선거의 근간이 됐던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그리고 투개표 과정의 그 기계 개표기, 투표기 이런 거 계산기를 그걸 체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야당 의목을 훨씬 더 느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마지막은 수개표로 확인하는 그 제도를 가지지 않는 한 아무리 우리가 70 내지 80%의 표를 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선거를 깨끗하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난번에 시장 선거는 어떻게 이겼냐? 그것이 바로 저쪽 정치기획자들의 전략입니다. 시장 선거에서 살짝 한번 풀어준 겁니다. 풀어주니까 문제없이 이기잖아요. 봐, 부정이 어디 있어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 선거는 맛배기로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걸 믿지 마십시오. 지금 저 사람들은 이재명이든 뭐 이낙연이든 하다마다 추미애든 누구든지 후보만 만들면 다 조직해갖고 다 만들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기지 않으면 눈 뜨고 당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가까운 시간에 우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화강처럼 눈을 뜨고 자세히 보면서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건투와 행운을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